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부의 이호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사무실 출입 인원 제한 등이 생기면서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장비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키사이트의 패스웨이브 그리고 인핀용 오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롭게 출시한 8채널 오실로스코프인 EXR 오실로스코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사이트의 패스웨이브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사이트의 오실로스코프를 제외하고도 키사이트의 여러 인스트루먼트의 후방을 보시면 랜 커넥션을 할 수 있도록 포트가 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장비에 랜 케이블을 연결한 후 어떻게 커넥션을 이어가고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집에서 장비와 연결을 하실 수는 없고요. 장비가 회사에 랜 커넥션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홈 네트워크와 오피스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 홈 네트워크와 오피스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사용해서 유저의 네트워크를 오피스의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홈 네트워크와 연결된 오피스 네트워크로 키사이트의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키사이트의 인피니비전 3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를 원격으로 사용하기 전에 저희 키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3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 맞는 VNC 서버를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합니다. PPT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화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의 VNC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USB 메모리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모두 받으신 후에는 인피니비전 3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 다운로드 받은 USB 메모리 스틱을 연결해 주신 후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피니비전 오실로스코프의 전면 패널에 유틸리티를 누르시고 파일 익스플로러를 선택해 줍니다. 파일 익스플로러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USB 메모리 스틱 안에 있는 VNC 서버 파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선택을 하시면 파일을 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겠냐는 안내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된 파일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실로스코프가 한번 재부팅을 하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재부팅을 마쳤다면 VNC가 제대로 설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VNC가 설치된 후에 유틸리티의 IO를 선택해 주시면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IP 어드레스 및 비자 어드레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원격으로 연결을 하는 법과 연결 후 간단한 사용 예시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피니비전 3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를 웹 베이스로 연결해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것을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주신 후 아까 3000 시리즈에서 보셨던 IP 주소인 10.66.57.173을 입력해 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커넥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해당 IP 주소에 맞는 오실로스코프의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면 시리얼 넘버와 같은 디스크립션이나 비자 어드레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컨트롤 인스트루먼트에서 유즈 리모트 프론트 패널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되며 여러 가지 설정 등을 변경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볼티지 스케일을 5V per 디비전에서 500mA per 디비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채널의 옵셋을 1.18V만큼 임의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트리거 설정을 오토가 아닌 노멀로 바꾸고 트리거 레벨 설정을 1.16V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호리젠탈 스케일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호리젠탈 스케일을 100 마이크로세크 퍼 디비전부터 100 마이크로 퍼 세크 디비전을 200 마이크로 퍼 세크 디비전으로 변경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프리퀀시, 피크 투 피크, 그리고 듀티 사이클과 같은 여러 가지 메저먼트들을 측정하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웹 컨트롤을 이용한 원격 오실로스코프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패스웨이브 플랫폼을 이용한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웨이브 플랫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패스웨이브는 키사이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알려진 일반적인 기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키텍처, API, 전반적인 개발 환경을 모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웨이브 디자인은 제품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의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도식 캡처와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웨이브 테스트는 테스트 자동화를 하려는 엔지니어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자동화를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웨이브 매니징은 전반적인 제품 개발 흐름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플러그인과 솔루션 등의 전체 테스트 환경과 메저먼트 알고리즘, 전체 키사이트 인스트루먼트들을 하나로 묶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키사이트의 패스웨이브입니다. TAP, 즉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이 가능하고 파워풀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결과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TAP의 세부적인 기능을 설명해주는 슬라이드인데요. TAP는 앞서 설명드리고 있는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의미하며 DOT 플러그인, 베이직 스텝부터 커스텀 스텝까지의 다양한 테스트 스텝, 키사이트 인스트루먼트만이 아닌 다양한 인스트루먼트들에 대한 플러그인, CSV, 테스트 로그와 같은 결과 탭, 다양한 UI까지 모두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뒤에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계시는 화면이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화면입니다. 맨 하단을 보시면 DOT 플러그인, 하드웨어 플러그인에 해당하는 탭들이 존재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테스트 플랜 패널, 우측 부분을 스텝 세팅 패널, 하단에는 TAP를 사용한 기능들이 처리되는 로그를 볼 수 있는 로그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런 익스플로러, 리절트 뷰어, 타이밍 애널라이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계속해서 설명드린 TAP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으로 데모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AP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는 키사이트 IO 라이브러리에서 스코프 연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스키피 커맨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커넥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자 어드레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0 시리즈 오실로스코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 비자 어드레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어드레스를 복사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그 IP 어드레스를 바탕으로 TAP에서 add new를 통해서 인스트루먼트를 추가해 줄 건데요. 보시는 화면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비자 어드레스를 입력해 줍니다. 스코프를 연결을 한 후에는 첫 번째로 세팅을 진행을 할 건데요. 테스트 플랜을 짜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다양한 테스트 스텝을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오실로스코프가 제대로 인식이 되었는지 스키피 커맨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제대로 설정이 됐다면 세팅을 하고 제대로 매칭이 되지 않다면 어볼트를 날리는 테스트 시퀀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커맨드로 오토스케일, 채널 1번에 대해서 오토스케일을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 주었고요. 오토스케일을 하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2초 정도의 딜레이를 넣어줌으로써 혹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스키피 커맨드를 통해서 프리퀀시를 매저하는 내용을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4개의 과정을 모두 TAP를 이용해 설정을 하였으며 오실로스코프의 리모트 컨트롤 화면을 TAP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기에 앞서서 각 시퀀스의 이름을 설정해주고 있는 과정이죠. 아까 웹 커넥션을 통해서 리모트로 스코프의 화면을 보고 있고 TAP로 오토스케일링, 딜레이, 프리퀀시 메저먼트까지의 자동화를 TAP를 통해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테스트를 돌리면 처음에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자동으로 오토스케일을 한 후에 딜레이가 넣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메저먼트까지 한 번에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개발 컨셉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 제품 개발을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패스웨이브 플랫폼을 말씀드렸습니다. 패스웨이브는 설계, 계측기 제어, 응용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웨이브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모든 엔지니어들의 설계 및 테스트 플로우를 가속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패스웨이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어서 인피니언 오프라인을 이용한 분석에 대한 소개와 키사이트 장비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까지 패스웨이브를 소개해 드렸고 이어서 인피니언 오프라인 애널리시스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피니온 오프라인 소프트웨어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미드레인지급 이상의 오실로스코프인 인피니온 오실로스코프를 언제 어디서나 데스크탑, 랩탑과 같은 개인 환경에서 분석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프트웨어로 인피니온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는 테스트를 오프라인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온 오프라인은 키사이트 인피니온 오실로스코프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모두 같은 파워풀한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피니온 오프라인을 사용하시면 실제 오실로스코프의 측정한 값을 집이나 책상 등 어디에 있던지 시그널 분석, TX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실행 등 아이 다이어그램까지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레포트, 웨이브폼 파일 저장 등을 통해서 문서 작업까지 실제로 스코프를 쓰는 것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인피니온 오프라인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인피니온 오프라인의 목적은 사무실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오실로스코프의 환경을 사용함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장된 파형을 셋업, 애널라이즈, 테스트 등을 개인의 PC를 사용해 더욱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더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셋업, 테스트와 같은 온 벤치의 시간을 줄여주고 더 딥한 분석과 내용 공유를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함에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인피니온 오프라인의 사용 화면 및 UI를 간단하게 한 캡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을 줌을 해서 확대를 할 수 있고 마커의 이동으로 간편히 델타 값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볼티지 피크 투 피크, 라이즈 폴 타임 등 총 50개가 넘는 다양한 메저먼트들을 분석함은 물론이며 북마크를 이용해 특정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추후에 확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기능을 실제 오실로스코프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장한 웨이브폼을 불러와서 아이 다이어그램 메저먼트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로 저장된 PCI 웨이브폼을 불러온 후 보시는 것처럼 아이 다이어그램을 실행시켜 줍니다. 제가 불러왔던 PCI 신호를 바탕으로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고 있으며 여기에 저희는 메저먼트에서 I 탭에 있는 I 하이트, I 위스 등을 추가해 보다 정확한 메저먼트를 한 번에 오실로스코프와 같이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인피니온 오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슬라이드는 저희 키사이트에 미드레인지까지의 오실로스코프 라인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피니비전 1000 시리즈부터 인피니비전 6000 시리즈까지 인피니비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오실로스코프는 모두 리눅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이며 웨이브폼 업데이트 레이트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피니비전 오실로스코프는 최소 50메가부터 최대 6GHz까지의 밴드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밴드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샘플 레이트, 메모리 뎁스는 모두 충분한 값을 보유하고 있고 인피니비전 1000 시리즈를 제외하면 모든 인피니비전 오실로스코프는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로직, 프로토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피니엄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는 보시는 것처럼 S 시리즈와 MXR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뒤에서 설명드릴 맥스 2.5GHz 8채널의 EXR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와 하이 퍼포먼스 VZ 시리즈, 그리고 맥스 밴드위스가 110GHz까지 가는 UXR 시리즈까지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피니엄 시리즈는 모두 윈도우 베이스이기 때문에 파일 저장 및 관리가 개인 PC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 시리즈, MXR, EXR 시리즈는 모두 디지털 채널 분석 역시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EXR 오실로스코프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8채널과 디지털 16채널 분석으로 최대 24채널 동시 분석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새롭게 출시한 인피니엄 EXR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밴드위스는 기본적으로 500MHz부터 최대 2.5GHz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샘플레이트는 16GB 샘플레이트, 메모리 뎁스는 100MP의 스탠다드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400MP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채널은 4채널 혹은 8채널 선택이 가능하고 추후에 공장 입고를 통한 8채널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합니다. 버티컬 레졸루션을 결정하는 ADC, 즉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는 10비트의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모드를 켜서 16비트까지 높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로직 채널 16채널은 말씀드렸고 웨이브젠, 디지털 볼트미터, 카운터, 프로토콜 애널라이저, 프리퀀시 리스폰스 애널라이저 등 총 7개의 장비의 기능을 EXR이라는 한 플랫폼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모든 스펙은 채널 업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라이센스로 소프트웨어 리밋을 풀어 즉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EXR 오실로스코프의 스펙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좌측 하단부터 보시면 8채널에 대해서 동시에 2.5GHz의 밴드위스를 지원하는 제품이고 각 채널마다 풀 샘플레이트인 16GB 샘플레이트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MP의 메모리에 400MP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풀 HD 레졸루션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존 오실로스코프에서 지원하던 XGA급보다 더 크고 좋은 화질로 측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슬라이드의 우측 상단의 설명을 보시면 더 높은 정확도 있는 측정을 위한 오실로스코프 스펙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실로스코프들은 ENOB 값이 높아야 7 정도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한 EXR 오실로스코프는 ENOB를 최대 9까지 높여 구현했습니다. 또한 하이 레졸루션 모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16비트까지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EXR의 특장점 중에 하나인 로우 노이즈인데요. 시그널 인테그리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우 노이즈입니다. 장비 자체가 가지는 노이즈를 43 마이크로볼트까지 낮춰 생산했기 때문에 장비에 의해 신호를 왜곡시킬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타임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시간의 어큐레이시가 10억 분의 8 pp 기간만큼 거의 차이가 없는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EXR의 세부적인 전체 스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R 오실로스코프는 7개의 다양하고 파워풀한 인스트루먼트를 한 플랫폼에 다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장비의 공간 차지 및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로직 애널라이저, 프로토콜 애널라이저는 기존의 스코프에서도 지원하였던 기능들인데요. 이번에 EXR에서 새롭게 디지털 볼트미터나 카운터, 펑션 제너레이터,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애널라이저까지 다양한 애널라이저 기능들을 추가해 이런 모든 장비들을 하나의 스코프에 구현해 놨으므로 더 많은 것들을 EXR 오실로스코프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7가지의 기능들에 대해서 스펙과 사용처 등을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인스트루먼트들 중에서 오실로스코프를 제외하고 6개의 인스트루먼트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로직 분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애널리시스 기능을 추가하면 아날로그 8채널과 별도로 16채널의 로직 채널 분석이 가능해 동시에 24채널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채널 분석을 이용해 I2C, SPI 등의 프로토콜 디코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직 애널라이저의 스펙으로는 16채널, 그리고 8기가 샘플레이트, 채널당 31.25메가포인트의 메모리 뎁스, 2나노세크 이상의 펄스를 캡처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DVM과 카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DVM과 카운터는 채널을 키고 스케일링을 하는 등
별도의 세팅 없이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DC 전압값 그리고 프리퀀시를 매조할 수 있겠습니다. DVM은 4디짓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1번부터 8번 채널까지에 대해서 모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터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채널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각각 프리퀀시나 트리거 등과 같은 다양한 모드들이 있으며 최대 측정 가능 프리퀀시는 스코프의 프리퀀시와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의 인스트루먼트들을 소개하는 페이지 중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웨이브젠을 이용해 간단한 웨이브폼을 생성,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저항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5V 피크 투 피크부터 10V 피크 투 피크의 아웃풋을 낼 수 있고 프리퀀시는 사인파 기준 50MHz, 스퀘어 웨이브 기준으로는 20MHz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러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시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AM, FM, FSK 모듈레이션이 가능한 기능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드 플ug 기능을 이용해 개인에 따른 프리퀀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스펙은 10Hz부터 최대 50MHz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테스트 포인트는 최대 1000개까지 가능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7가지의 다양한 인스트루먼트들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오실로스코프부터 로직 애널라이저, 그리고 웨이브젠에서 보드 플라터까지 이 다양한 7개의 인스트루먼트들의 기능들이 EXR이라는 오실로스코프 한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끝으로 EXR 오실로스코프 소개는 끝이 났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체 스코프 및 DCA까지 라인업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오실로스코프의 전체 라인업과 샘플링 스코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인피니비전은 리눅스 환경, 빠른 웨이브폼 업데이트 레이트를 갖는 특징이 있고 인피니엄 스코프는 윈도우 베이스, 그리고 보다 높은 ADC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키사이트에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키사이트 EXR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소개 및 패스웨이브, 인피니엄 오프라인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약 7분간의 EXR 오실로스코프 데모 비디오를 시청하신 후에 Q&A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